마이크론, 미국장에서 진짜 강하게 튀었죠. AI 메모리 기대감도 살아났고 삼성전자한테도 HBM4 뉴스가 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 최소한 버텨줘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장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도 32만원대 후반에서 33만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등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6%에서 7%대까지 밀린 흐름입니다. 코스피도 9,000선을 못 지킨 정도가 아니라 8,500선 안팎까지 밀리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렸고요. 오늘 장 그냥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마이크론은 올랐는데 왜 삼성전자는 빠지냐? AI 메모리 뉴스는 좋은데 왜 한국 반도체는 이렇게 무너지냐? 이 생각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한테 뉴스가 없어서 빠진 날이 아니에요. 뉴스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뉴스보다 더 급하게 움직인 돈의 계산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불안했고 외국인은 한국 주식 비중을 다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선물이랑 지수성 매도가 삼성전자를 눌렀고 반도체 안에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이 우선순위까지 다시 갈렸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오전에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전 11시 때에 이미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크게 나왔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기준으로도 시장이 완전히 되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락, 마이크론 호재 하나가 안 먹힌 장이라기보다는 좋은 뉴스보다 큰 돈의 위험 관리가 먼저 나온 장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아침부터 진짜 헷갈리셨을 거예요. 차라리 압제가 나왔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쁜 뉴스 나왔고 시장이 겁먹었고 그래서 빠졌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강했고 AI 메모리 기대감도 살아있었고 삼성전자한테도 HBM4 얘기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삼성전자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장에 있는 돈들은 같은 뉴스를 보고도 다르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은 뉴스 제목을 봐요. 마이크론 급등, AI 메모리, 삼성전자 HBM4 이렇게만 보면 삼성전자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자금은 삼성전자 주가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율도 같이 따집니다. 원화로 벌어도 달러로 바꿨을 때 얼마나 남는지가 같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진 건 아닌지도 같이 봅니다. 기관 쪽도 비슷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비중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를 따지는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단기 자금은 호재 나온 날 붙는 거래량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새로 사기 좋은 자리인지 위에서 물량 넘기기 좋은 자리인지로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 기준 흐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새로 담는 쪽보다 한국 반도체 비중을 좀 가볍게 만드는 쪽 자금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장의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오전 11시 46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밀렸고 외국인은 2조 6,500억 원 넘게 팔고 있었습니다. 기관도 1조 3천억 원 넘게 순 매도였고요. 반대로 개인은 4조 원 넘게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개인이 안 산 장이 아닙니다. 개인은 오히려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줄이는 속도가 개인이 받는 속도보다 더 빨랐던 장입니다. 그냥 투자 심리가 나빠서 밀린 게 아니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오전장에서는 파는 쪽 힘이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선물 쪽에서도 터졌습니다. 오전 11시 37분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나왔고 오전 11시 40분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삼성전자가 약하다, 하이닉스가 약하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 가격이 급하게 흔들리면서 프로그램 매도 압력까지 시장 전체를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 개별 호재가 있어도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코스피를 누르는 가장 큰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늘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호재 덕분에 하방이 어느 정도는 막혀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중 32만원대 후반까지 밀리는 화면도 나왔고 코스피랑 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하나만 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줄이는 힘이 삼성전자랑 반도체 대형주에 먼저 들어온 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좋은 회사 하나가 아니거든요. 한국 시장 그 자체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팝니다. 코스피 위험을 줄이고 싶으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줄이고요. 선물로 지수를 누르면 삼성전자는 지수 안에서 같이 눌립니다. 좋은 종목이라서 오히려 팔기 쉬운 거예요. 큰 돈은 나쁜 종목만 파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 큰 종목을 팔아요. 거래 많고 시가총액 크고
하고 원하는 만큼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부터 줄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딱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가 갑자기 나빠졌다고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줄이는 돈이 삼성전자를 통로로 쓰고 있는 장면일 가능성 같이 보셔야 합니다. 환율도 그냥 배경으로 넘기긴 어려워요.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를 원화로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 시장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나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바꿨을 때 남는 돈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계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뉴스는 좋은데 원화가 이렇게 불안한데 지금 한국 대형주를 더 사는 게 맞나? 이미 수익이 많이 났다면 여기서 일부 줄이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인 건 이런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고요. 정부 쪽에서도 지금 환율 수준이 경제 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시장 안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다고 해서 삼성전자 자체가 싫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이미 커진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삼성전자 뉴스 하나로는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하락을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목 뉴스가 나빠서 빠지는 장과 시장 전체 비중 조절 속에서 눌리는 장은 다릅니다. 전자는 다시 좋은 뉴스가 나오면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후자는 환율과 선물, 외국인 수급이 같이 돌아서야 분위기가 풀릴 수 있습니다. 금리랑 미국장 분위기도 같이 봐야 해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안에는 기존 메모리 사이클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HBM, AI 서버, 패키징, 파운드리 반등 기대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지금 가격에 좀 댕겨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높은 상태로 버티고 달러가 강하고 미국 빅테크 쪽에서 AI 투자비 부담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갑자기 깐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보다 이미 고객 있고 이미 공급 있고 매출로 찍힐 그림이 더 또렷한 쪽을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강하게 반응했던 거고요. 엔트로픽이랑 연결된 AI 인프라 공급 협약이 붙었으니까요. 고객이 보이고 제품이 어디 들어갈지 보이고 돈으로 바뀔 그림이 비교적 직접적입니다. 삼성전자 HBM4 뉴스도 분명 좋은 뉴스예요. 근데 시장이 그 다음 주를 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누가 사주느냐, 얼마나 사주느냐, 언제부터 매출로 크게 찍히느냐, 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HBM 프리미엄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도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숫자를 가져오고 있다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처럼 환율이랑 금리가 불편한 날에는 시장이 그 중간 구간에 값을 후하게 안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깎이고 숫자는 인정받는 거죠. 미국장도 마이크론 하나만 보면 좀 부족해요. 마이크론은 강했습니다. 근데 미국 기술주 전체가 다 같이 뜨거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AI 투자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 돈이 진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부담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AI를 한 덩어리로 안 삽니다. AI에 돈 쓰는 회사랑 거기 들어가는 부품 파는 회사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마이크론은 메모리랑 저장장치 공급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한국 반도체 전체를 들어올리는 힘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론만 뜨겁고 나스닥이랑 대형 기술주는 무거우면 한국 시장은 이걸 반도체 전체 랠리가 아니라 마이크론 개별 호재로 따로 떼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배경은 남는데 오늘 당장 새돈이 밀려오는 힘은 약해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호재를 온전히 못 받은 이유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미국장에서 메모리 한 종목이 강했다는 것과 한국 반도체 전체에 새돈이 들어온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 차이를 꽤 냉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는 레버리지랑 지수성 매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올해 한국 시장 너무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돈이 몰렸고 코스피도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는 레버리지 상품에도 돈이 붙어요.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상승폭이 더 커 보이고 시장 전체가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흔들릴 때는 반대로 작동해요. 레버리지는 감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 HBM 뉴스가 좋은지 마이크론이 올랐는지 따지지 않아요. 지수가 밀리면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선물이 눌리고 프로그램이 돌고 레버리지 쪽에서 기계적인 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 개별 호재가 있어도 같이 눌릴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코스피를 누르는 가장 큰 버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성격이 꽤 크게 드러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개인들이 겁먹고 던진 물량 하나로만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랬다면 장중에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말아올릴 수 있거든요. 공포가 지나가면 다시 사는 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밀렸고 하이닉스도 약했고 대형주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의 비중 조절, 지수성 매도, 수익권 반도체 포지션 정리, 레버리지 쏠림, 이게 같이 섞인 흐름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한다고 바로 안심하기는 어렵고요. 반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오후 2시 이후로는 오늘 얼마나 빠졌냐보다 종가로 얼마나 되돌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 급락은 이미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다시 쉽게 안 깨고 코스피 선물이 같이 돌아서고 환율이 1540원 이로 다시 안 튀고 하이닉스랑 장비주까지 같이 낙폭을 줄이는 흐름, 이게 같이 나오면 오전 하락은 과하게 쏟아진 물량을 받아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만 살짝 올라오고 이 나머지가 안 따라오면 그 반등은 오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 위에서 물량 한 번 더 넘기는 흐름에 더 가까울 수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반등폭보다 그 반등을 만든 돈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거 패턴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억지로 날짜를 끼워 넣기보다는 오늘 종가로 확인하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과거에도 미국 반도체가 강했는데 국내장에서 삼성전자가 바로 못 받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보통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장중에는 크게 흔들렸지만 종가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고 다음날 아침에 전날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전 하락이 공포와 기계적 매도를 한 번에 털어낸 장면으로 바뀝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더 무거운 경우입니다. 장중 반등이 계속 막히고 종가가 저점 근처에서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도 전날 저점을 다시 위협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 공포보다 포지션 정리 성격이 더 강했던 겁니다. 오늘도 결국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가 단순 마감 가격이 아니라 매일 오전을 보는 단서가 됩니다. 보유자분들, 오늘 마음이 제일 복잡하실 거예요.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제일 흔들립니다. 좋은 뉴스가 있는데 왜 빠지지?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빠질 때 더 사야 하나? 오늘 보유자분들이 다시 봐야 하는 건 뉴스 제목이 아니에요. 내 종목 신뢰가 깨진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 매도에 같이 눌린 건지, 이걸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유독 약하고 하이닉스랑 장비주는 버티고 환율이랑 지수는 안정적인데도 삼성전자만 계속 빠진다면 그건 삼성전자 개별 신뢰 할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중을 좀 냉정하게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코스피 200, 하이닉스, 대형주가 같이 밀리면 삼성전자 개별 문제보다는 한국 시장 비중 축소랑 지수성 매도가 더 크게 작용한 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장중 공포에 바로 휘둘리기보다 오후에 저점을 지키는지 종가에 얼마나 회복하는지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전에 크게 빠졌다가 오후에 낙폭을 줄이면 오늘 팔 사람은 어느 정도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오후로 갈수록 계속 밀리고 저점 근처에서 뜬다면 오늘 못 판 물량이 내일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싸졌다고 바로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락은 단순히 가격이 싸진 거라기보다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우선순위를 다시 따지는 과정에 더 가깝거든요. 좋은 회사가 싸졌다고 무조건 좋은 진입 자리는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있고 환율이 불안하고 선물이 약하고 반도체 안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상대평가가 흔들리는 날에는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다음 흔들림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는 가격보다 순서를 보셔야 해요. 돈의 순서가 삼성전자로 돌아오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삼성전자만 살짝 반등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고 코스피 선물이 멈추고 환율이 눌리고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주식은 제일 낮은 가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관망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 한국 시장 전체를 먼저 보셔야 해요. 오늘 하락이 무서운 이유는 삼성전자만 빠져서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호재라는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도 한국 시장이 그걸 못 받아냈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못 받는 시장은 나쁜 재료가 나오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재료를 못 받고도 오후에 다시 회복한다면 시장 안에 아직 받아주는 돈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관망자분들은 오늘 하락률보다 회복력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졌느냐보다 빠진 뒤에 누가 다시 받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마이크론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도 바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고 AI 서버 수요가 커지고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 숫자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큰 그림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은 다를 수 있어요. 큰 돈이 오늘 삼성전자를 안 산 게 업황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업황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은 업황보다 환율, 달러, 금리, 한국 시장 비중,
지수성 매도, 레버리지 쏠림, 하이닉스랑의 상대평가가 더 앞에 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매일 같은 변수를 같은 순서로 안 봐요. 어떤 날은 뉴스가 이기고 어떤 날은 수급이 이기고 어떤 날은 환율이 이기고 어떤 날은 선물이 이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개별 호재보다 한국 시장 위험 축소랑 지수성 매도가 좀 더 앞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고 봐야 오늘 장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한 흐름은 내일 바로 다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종가가 저점 근처에서 끝나고 하이닉스와 코스피 선물도 회복하지 못하면 내일 오전까지는 한 번 더 무거운 흐름을 열어놔야 합니다. 반대로 장 막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낙폭을 줄이고 환율이 1540원 위로 다시 튀지 않고 코스피 선물이 어느 정도 돌아서면 오늘 하락은 단순 공포가 과하게 쏟아진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내일 영상에서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났는지, 내일 시초가가 그 종가를 지켜주는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지까지 보고 오늘 제가 본 흐름이 맞았는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오늘 같은 날 환율 보고 선물 보고 하이닉스 상대 강도까지 다 보면서 지금 시장이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있나를 매번 판단하는 거, 이거 혼자 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같은 하락을 봐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수익 난 사람, 본전인 사람, 손실 중인 사람,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 다 다른 얘기예요.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3%만 빠져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요. 삼성전자 하나 크게 가져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나눠야 마음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보고 남들이 산다니까 사고 남들이 판다니까 팔면 결국 또 오늘 같은 날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복잡한데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주, 저평가 대형주까지 보려면 혼자서는 진짜 머리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후보군들, 내 성향이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지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지,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둬도 되는지, 주변 종목까지 나눠야 하는지, 이걸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여기에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HBM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후공정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증권주나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 놓치면 삼성전자 들고 있어도 시장을 반만 보는 게 될 수 있어서요. 중요한 건 누가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파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마음 흔들리신 분들, 하이닉스랑 소구장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 무조건 사라 팔라 찍어드리는 자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릴수록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재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호재는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강했고 AI 메모리 기대감도 살아있었고 삼성전자한테도 HBM4 얘기가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그 호재보다 한국 시장을 줄이려는 계산을 먼저 돌린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대 숫자만 봐도 개인은 4조 원 넘게 받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동시에 강했고 선물 급락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뉴스 하나로 막기 어려운 시장성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32만원대 후반에서 33만원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도 8,500선 안팎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내일 시초가가 그 종가를 지켜주는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뉴스보다 돈의 계산이 먼저 움직인 장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장 막판에 바뀌는지, 종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 거기서 내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